이승석의 와운의 파트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우리가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 좀 확인해 봤는데 내일 많이 발표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요. 하나하나 그렇죠. 실적 전망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뭐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이 많죠.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도 이제 본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돼 있고 또 SK 하이닉스, LG 화학 등 뭐 주요 기업들 실적 오늘 뭐 장 끝나고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도 오늘 뭐 삼성 SDI가 또 실적 발표하고요. 아주 뭐 줄줄이 뭐 대거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내일 삼성 SDS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뭐 시장이 예상치는 영업이익 한 1,800억 원 정도를 네.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 형성돼 있고 지난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정도 실적이 나와도 좀 아직은 주가가 고평가라는 부분에 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상장 프리미엄이 희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현대 글로비스가 보여줬었던 대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재편에 결국 현금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 이게 만약에 매물화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요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제자리 찾기 과정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뭐 양호할 경우에 뭐 반짝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증권주 쪽에 뭐 대표적인 삼성증권이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그동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죠.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추가로 더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치가 형성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증권주는 좀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뭐 지난주 후반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여전히 하향한 점, 그러니까 채권 운용자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론 뭐 이전보다 어떤 뭐 수익이 탄력적으로 붙지는 않지만 뭐 안정적으로 채권 운용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또 작년도 4분기 쪽에 대형 IPO,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 진입에 따른 그 수수료 쪽에 대한 그 이익 개선과 또 브로커리지 쪽에서 본다면 요즘 코스닥 시장 쪽에 그 화랑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의 거래량과 또 거래 대금이 증가된 부분이 증권주에는 좀 우호적 작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가지고요. 삼성증권은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LG 생활건강, LG 이노텍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글쎄 뭐 실적에 부합되는 정도의 실적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 뭐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은 역시 GS건설 쪽입니다. 네. 지난주에 대림산업이 실적이 2천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보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대림산업 한 기업만의 문제일 것이냐가 이제 내일 GS건설의 실적에서 어느 정도 현대건설은 또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대림산업의 문제는 대림산업 이 해당 기업의 문제지 건설업종 전체의 노이즈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도에도 이미 1분기 때 뭐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 이후에 뭐 삼성중공업 또 현대중공업 등 뭐 대기업들의 빅베스 문제, 그러니까 부실 부분을 한 번에 털어내는 거죠. 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대림산업도 이런 맥락에서 이번 실적을 갖다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건설주들의 기업 실적은 뭐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무난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 건설주도 어떻게 보다면 작년도에 실적의 저점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태겠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이미 빅베스 그러니까 이 부실 부분을 회계상에서 털어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 이후에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 움직임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좀 리뷰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지금 뭐 거의 보합권까지 와 있죠. 반면에 코스닥이 조금 상승폭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좀 회복이 됐죠. 다시 네, 590포인트 이제 공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김지영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코스닥은 이제 6년 내 최고치에 대한 그 회복 시도, 그러니까 어떤 돌파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래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상당히 견조할 겁니다. 아침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우려하시면서 시작을 갖다 바라보셨다면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버틴다 뭐 이런 기분이 좀 드실 텐데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최대 이슈는 그리스도 아니고요. 네. 그리스는 이미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와 더불어서
뭐 아까 뭐 앞에서 뭐 다른 패널 분들이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최악의 선택,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거나 또 내지는 뭐 그리스를 뭐 독일이 버린다.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뭐 이게 뭐 증시에서 흔한 말로 이미 좀 대마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마불사다 하는데 쉽게 죽이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태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주도권 자체를 갖다 이제 독일이 질 것이냐 그리스가 질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니까 악재로서의 힘은 이전보다 분명히 떨어져 있는 상태겠고요. 이런 문제는 이미 뭐 지난주에도 충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돼 있고 우리 증시에는 이제 목요일 날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 FOMC 회의에서 과연 기존의 문구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페이션트라는 문구, 새로운 문구가 들어오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미 연준이 시장에다 던져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또 참을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료를 화면을 좀 두 가지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달러 인덱스의 그 동향,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동향이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일련의 그 유가 움직임과 달러 환율 움직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다 선이 되어 있는 거는 달러 그러니까 유로 달러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본다면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요 반대편 쪽에서 이 캔들 차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이 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해를 좀 쉽게 구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림은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게 되면 유가는 약해진다는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 이 기술적인 움직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동향이 되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이제 미국의 시중 실세 금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다가 이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기는 좀 쉽지 않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유럽 증시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원인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거.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워낙 강해질 때하고 마찬가지로다가 대외 교역 환경이 좋지가 않게 되죠.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유럽은 강했지만 미국 증시가 약한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찬 기획 프로그램이랄 수 있는 이 셰일가스하고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유가가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 셰일가스 개발 기업들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일부 기업은 뭐 한계성 그 상황까지 몰리지 않냐. 이로 인해서 셰일가스가 결국 뭐 실패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달러 가치하고의 연동성을 감안한다면 미국 연준이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다 내던지기는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가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의 환율에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화가 왜 이렇게 강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그 작용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환율은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원화 가치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과 더불어서 글쎄 이번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난다면은 1,050원대 내외 정도까지는 1달러당 1,050원대까지는 아마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질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역시 종목별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적을 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달까지는 뭐 대기업이지만 다음 달에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실적이 넘어갑니다. 중소기업의 실적은 더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실적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뭐 이전의 강세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요. 오늘 뭐 다소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성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요. 최근에 코스닥의 강세는 이전에도 얘기한 대로 대형주가 이끌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밀리지는 앞으로도 않을 거하고 더불어 가지고서
다만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약간 뭐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 주 주초까지는 코스닥의 지금 현재 강세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밤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있죠. 예. 그에 앞서가지고서 이제 종목별, 업종별 동향을 좀 먼저 좀 네. 살펴본다면요. 지금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잘 주목하실 부분이 내수주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수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강세를 보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동안 많이 밀렸던 대상 같은 종목도 오늘 주가가 한 5%, 지금 현재 시간에는 5.4% 오르고 있네요.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그러네요. 종목군들 음식료 중에서 업종이 엄청 오르네요. 그렇죠. 예, 이 내수 오늘 뭐 삼립식품, 뭐 한세실업, 뭐 이런 대한제분, 뭐 그렇죠. 뭐 다 화장품 오르고 관련주 요즘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네. 좋죠. 내수주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한동안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요걸 좀 이제 하나 좀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내수 업종의 뭐 대표적인 업종인 이제 음식료 업종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좀 비교 차트를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빨간색 선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을 이제 이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 원 환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환율 차트, 그러니까 환율 원달러 환율을 뒤집어 놓은 차트하고 이 업종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작년도에 이 음식료 업종의 주가 조정은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환율의 동향이 원화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환차익, 그러니까 대외 쪽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뭐 내수로 뭐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익의 감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면 최근에 다시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분간 이 작년도 한 3분기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이 내수 업종 쪽에서 단기적인 접근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언급이 드렸죠. 그래서 뭐 사조회표라든지 뭐 대상도 일부 제가 언급을 했었고 또 뭐 물론 이제 뭐 내수 업종에서 성격은 좀 다르지만 뭐 알톤 스포츠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벽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면서 단기적인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통신주하고 음식료 등 내수주가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는 역시 환율 쪽에 기인한다는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대차 그룹의 네. 실적 발표 후에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모비스 실적은 괜찮았고 뭐 기아차가 특히 안 좋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기아차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아차가 가장 우려스러운 실적을 갖다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 이쪽은 좋지 않지만 현대차 자체는 지금 오늘 주가가 오히려 밀리는 건 제가 볼 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역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강했던 종목의 상승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그동안 움직임이 좀 없었던 이 바이오 일부 관련주들 등 좀 순환성 움직임이 더 생기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들을 뒤로하고 FOMC 회의가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내수주는 여전히 랠리를 나타내고 있고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가 함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단 그 둘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게 송고 보십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라고 보셨고요. 이제 코스닥 실적들도 이제 많이 다음 주부터 이제 2월부터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뤄지는 경제 지표들 발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뭐 미국은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게 없고 이제 내일부터 네. 이제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은 미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하죠. 경제 지표가 12월 달께 별로 좋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재 실적 시즌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실적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갖다 뒷받침을 못 해주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면 글쎄 한 50대 50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합되거나 상회된 기업은 한 50%, 그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좀 50%다 보니까 이전 상황보다 좀 좋지가 않죠. 이런 미국 기업 실적에 좀 반전 드라마를 갖다가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좀 돌려낼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요.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예정이고 내일 밤에는 이제 내일 밤 증시가 끝난 이후에 미국의 애플의 주가가 매플이 실적을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는 미국은 경제 지표 쪽보다는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는 오늘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독일 쪽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IFO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뭐 독일은 뭐 전통적으로 뭐 제조업
쪽, 그러니까 이 산업 쪽에 대한 비중이 큰 나라다 보니까 기업들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105.5 대비해서 이번 달에 이제 예상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1년에 독일 쪽의 경제 지표를 본다면 이전보다 상황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그리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럽 증시가 지난주 후반에 급등세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유럽 증시는 약간 좀 내리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좀 반등할 가능성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우리 증시 쪽에다 내일 쪽의 영향은 오히려 미국 증시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면 중립 이상 정도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오늘 좀 중요해서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가 거의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물시장에서는 파는데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현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까지는 좀 주식을 좀 사긴 샀었는데요. 오늘은 이 완성차 업체 쪽,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식을 파는 쪽은 이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등 이 운수 장비 업종 쪽에 좀 집중적인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걸 제외한다면 그렇게 뭐 강력한 매도라고까지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합성 포지션 전체적인 선물 시장까지 포함해서 볼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이 역시 문제인데 국내 기관들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완성차 업종에 대한 매도가 아무래도 수급의 좀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지난주에도 계속 뭐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 차익 실현을 갖다 해나가는 단계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 매수에 가담했지만 최근에 이 코스닥 쪽의 랠리의 핵심은 역시 기관의 수급이지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힘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관들의 그 코스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성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후장 되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매도했던 거 가지고 다른 종목 사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 역시 기관의 수급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의 합성 비율로 보는 분석을 좀 해본다면요. 지금 화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다시피 이 누적 동향, 그러니까 지난 1월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합성 누적 수익 누적 동향을 본다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다 구축하고 있고요. 오늘 당일로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 이런 추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특히 이 파생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게임 아닙니까? 네. 단기 게임이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가 이 공격적인 선물에 대한 매수와 그리고 옵션 시장 쪽에서도 역시 콜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의 하이라이트는 유로존 쪽의 경기 부양책도 아니고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가 역기대 작용, 그러니까 무난하게 넘어갔을 때의 이 이머징 마켓 쪽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좀 눌렸었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오히려 분위기가 좀 더 호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외국인들의 노림수, 결국 이런 수급의 노림수도 결국 이쪽을 포커싱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어가지고요. 금일 쪽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파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는 역시 파생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수급 분석하시는 게 맞다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된다는 그렇죠, 예. 의견이죠. 앞으로의 미래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예, 지금 현재 뭐 기술적인 움직임에서 놓고 본다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1차적으로 반등하게 되면 한 차례 걸릴 수 있는 구간,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직전 고점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약한 저항 정도겠고. 저는 이번 주에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뭐 다음 주 주초까지 해가지고, 이전에는 제가 1960포인트를 저항 구간으로다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올려가지고 상향하겠습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 정도까지 올리겠고요. 네. 여전히 코스닥 쪽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번 반등이 6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본다고 했는데, 뭐 이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은 뭐 최대 반등 가능성 구간을 600포인트까지는 보지만 뭐 그쪽보다는 역시 이제 코스닥은 약간 좀 정리, 그러니까 이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봤다시피 단기적으로다가는 조정 가능성을 좀 그 내포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은 좀 챙기시고 다시 다른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쪽으로 좀 관심을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이전 얘기했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형주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갖다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체를 하더라도 대형주 내에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으로의 비중을 거래소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서 거래소 쪽은 전 70% 정도, 코스닥은 약 30% 정도를 적정 비율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너무 급하게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을 차익을 실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좀 옮기자. 그런데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어떤 것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3일 연속 들어오는 종목, 검색된 종목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종목군 중에서 지난주에 뭐 YG엔터 같은 종목도 계속 뭐 주가는 조정을 받지만 뭐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이 좋죠. 이들 종목군 중에서 요즘에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대원제약, 불광작품 등 제약주들이 좀 대거 좀 포진되고요. 그 외에 삼성전기가 요즘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계속 좋은 주가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오늘 좀 새로이 좀 진입됐는데 이 종목도 이제 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종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톱텍, 그다음에 시젠, 코메론. 톱텍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검색이 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가져 나온 종목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가져 나왔었는데 주가가 아직은 좀 횡보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종목을 뭐 많이 찾는 것보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지난주에 벽산을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환율 요인에 따른 이제 내수 관련주 쪽에 대한 그 반영 때문에 그렇고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또 최근 벽산은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조정을 받지 않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약간 뭐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일 관심 종목으로 벽산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전략 관심 종목 벽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승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